태평양에 숨겨진 나우루는 사라진 부와 환경의 상처, 그리고 놀라운 회복력을 지닌 섬입니다. 천국 같은 표면 아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와 탐험하며 이 흥미로운 역설을 함께 풀어봅시다. 생존의 역설. 나우루의 생존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가장 귀중한 천연 자원을 잃고 주요 무역로에서 고립되며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이 섬은 여전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섬 사람들의 회복력은 풍요가 아닌 적응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를 찾아내며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기후변화파와 취약한 경제 구조에 시달리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나우루는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줍니다. 단지 과거의 실수뿐 아니라 되찾은 강인함의 이야기까지도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부. 인광석 수익이 흘러 들어오자 나우루 사람들은 갑작스레 부유해졌습니다. 정부의 사치스러운 지출은 한때 조용하던 섬을 호화로움의 상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나우루 항공은 도쿄와 호놀룰루까지 운항하는 놀라운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차량이 수입되고 5성급 호텔이 세워졌으며 호주부터 영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투자 중 하나는 멜버른 도심에 세운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나우루 국민들은 무상 의료와 교육, 넉넉한 정부 보조금을 누렸습니다. 한때 이 작은 섬나라의 사람들은 왕족처럼 살아갔습니다. 환경의 파괴. 인광석, 채굴로 인한 환경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한때 비옥하고 숲이 우거졌던 나우루 중심 고원은 이제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날카로운 산호의 잔해만 남았고 섬의 생물 다양성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피해는 단지 생태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통 농업은 사라지고 담수 공급은 불안정해졌으며 섬의 삶의 중심이었던 어업마저 오염과 산호초 파괴로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나우루 내륙을 과거의 유령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채굴의 흔적은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짧고 값비쌌던 황금기의 날들을 냉정히 되새기게 합니다. 안전망 없는 국가. 경제 붕괴와 환경 파괴 이후 나우루는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기반이 무너진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것도 문자 그대로이자 비유적으로. 인광석의 부가 사라지자 거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전통 농업은 더 이상 불가능했고 외국 원조에 대한 의존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토는 작고 기반 시설이나 수출 가능한 산업도 부족해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수년간 나우루는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정의하려 애써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원 중심 경제에서 서비스나 기술 산업으로 전환하는 동안 나우루는 규모와 지리적 고립으로 인해 이런 변화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생존은 임시협정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호주 같은 강대국의 지속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수도도 군대도 없는 삶. 나우루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이 나라의 공식적인 수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정부기관이 야렌 지구에 위치해 있지만 어느 도시도 정치적 중심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분산된 구조는 섬의 소규모 특성과 공동체 중심 문화를 반영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나우루의 군대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방위는 오랜 협정을 맺은 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질서는 지역 경찰이 담당합니다. 탱크도 군인도 군사적 상징도 찾아볼 수 없는 섬입니다. 국방 예산과 안보가 중심이 되는 현대 세계에서 나우루의 비무장 입장은 드물게 볼 수 있는 평화주의와 실용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난민 경제. 인광석 수익이 고갈되자 나우루는 생존을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2000년대 초 나우루는 호주와 협약을 맺고 외딴 이민심사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지원금과 고용 창출을 대가로 나우루는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절실한 수입원이 되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수용소는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언론 통제로 인해 세계 각지의 인권단체와 언론인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나우루는 한때의 낙원 이미지에서 야외 감옥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관광, 불안정한 기회. 관광산업은 여전히 거의 개발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나우루의 자연미, 역사, 독특한 문화는 생태 여행자, 역사 애호가, 그리고 지도 밖의 장소를 찾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애물도 큽니다. 제한된 항공편, 까다로운 비자 제도, 미비한 인프라가 관광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불어 난민 수용소라는 이미지가 섬의 국제적 인식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정을 감수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 나우루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훼손되지 않은 산호초가 상처 입은 대지와 만나는 곳, 그리고 마의 대화 속에 수많은 교훈이 녹아있는 장소입니다. 현대화 속에서 문화를 지키다. 나우루의 문화는 한때 땅과 바다와의 깊은 연결 속에서 형성되었지만 지금은 전환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수입품이 일상생활을 지배하면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역 지도자들과 교육자들은 구술 역사 기록, 토착어 교육의 부활, 그리고 잊혀질 위기에 처한 관습들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제, 전통 춤, 지역 수공예는 빠른 변화 속에서도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순간들입니다. 오늘날의 나우루 젊은이들은 디지털 시대의 생활 방식과 조상의 기억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정체성은 더 이상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공유된 역사와 회복력 속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환경 복구, 시간과의 싸움. 나우루 중심 고원의 복구 작업은 느리고 많은 비용이 들며 수십 년간의 채굴로 훼손된 땅을 되찾는 일은 전문 지식, 막대한 투자,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것도 이 섬에는 넉넉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 원조 기관과 환경 전문가들은 산림 복원과 토양 재생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회암이 드러난 섬 내륙은 여전히 거대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복원 작업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제약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착 식물이 다시 심어지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과 보존 의식을 갖춘 새로운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찰, 지도 끝에서 배우는 교훈. 단순한 풍경 이상의 것을 찾는 여행자에게 나우루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번영,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뒤흔드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낙원과 고난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현대 정치적 이해관계가 오래된 전통과 충돌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은 곳입니다. 나우루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기입니다. 부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한번 잃은 자연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회복력은 진정한 국가의 힘을 말해주는 척도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섬. 태평양 한가운데 사방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 지구상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나라 중 하나, 나우루가 있습니다.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이름조차 거의 들리지 않으며 지도에서도 간신히 존재를 드러내는 이곳. 하지만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나우루는 단순한 지구상의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설 그 자체입니다. 열대 낙원의 풍경 속에 숨겨진 수많은 모순들. 엽서 같은 해안선을 지녔지만 나우루의 과거는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 문명의 극적인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이야기와도 닮아 있습니다. 한때 막대한 부를 누렸던 나라가
이제는 고립과 환경 붕괴, 그리고 복잡한 지정학적 얽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사라질 뻔했던 섬나라에 숨겨진 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밀을 간직한 풍경. 나우루의 지형은 일반적인 태평양의 섬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해안은 산호초와 하얀 모래로 둘러싸여 있지만 해안선 너머로는 날카롭고 울퉁불퉁한 고대 산호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인광석 채굴로 황폐화된 땅의 흔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중심 고원은 마치 달 표면처럼 흉터투성이이며 척박합니다. 이 모습은 반짝이는 산호석호와 짙푸른 바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이 격동의 과거를 증언하는 목격자이자 그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현대 개발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이 환경은 나우루의 지리적 고립 덕분에 간신히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곳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립은 동시에 정서적인 무게를 남깁니다. 이 섬에 머무는 소수의 사람들 속에 고요하고 깊은 외로움이 새우며 있습니다. 태평양에 숨겨진 섬, 지리와 고립. 나우루를 외딴 섬이라 부르는 것은 오히려 약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중앙 태평양의 푸른 바다에 둘러싸인 이 섬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키리바시의 바나바 섬까지 300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호주의 브리즈번까지는 비행기로 5시간, 하와이까지는 4,000km 이상입니다. 자연 항구도 없고 국제선 공항도 단 한 곳뿐이며 운항편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우루에 도달하는 일은 단순한 휴가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여정에 가깝습니다. 매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200명 남짓. 그만큼 이곳을 밟는 일은 드문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섬의 크기는 고작 21제곱킬로미터로 자동차로 섬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할 만큼 강렬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릴러보다도 더 긴박한 이야기들이. 모든 것을 바꾼 발견. 교육은 나우루 발전 전략에서 몇 안 되는 안정된 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제협력기관의 지원을 받는 학교들은 세계적 시각을 기르는 동시에 지역 유산을 교육 과정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나우루 세대는 자국을 잊힌 땅이 아닌 경계와 회복력의 사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주의에서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흐름이 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점차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 접속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그 가능성은 큽니다. 나우루의 학생들은 이제 산호초 너머의 세상과 연결되고 다양한 언어를 배우며 과거 세대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세계 인식의 역할. 20세기 초 나우루의 운명은 극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성한 식생 아래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보물이 숨어 있었죠. 인광석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새 배설물이 압축되어 만들어진 이 풍부한 광물은 섬을 단숨에 뒤바꿔 놓았습니다. 인광석은 농업 비료의 핵심 성분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매우 높았습니다. 1900년 영국 태평양 인광석 회사의 지질학자가 이 섬의 가능성을 발견한 이후 채굴은 거의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벌어진 것은 산업적 광풍, 그리고 1980년대 나우루는 1인당 GDP 기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됩니다. 관료주의로 강화된 고립. 나우루를 여행하는 일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여정 중 하나입니다. 단 한 개의 항공사만 이 나라를 운항하며 비자 요건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언론인에게는 더 큰 장벽이 존재합니다. 장비는 종종 압수되고 언론 접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의도된 통제는 나우루를 독립적으로 취재하기 가장 어려운 장소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일반 여행자에게는 높은 항공료와 제한된 운항편, 그리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겹쳐져 이 숨겨진 섬을 마치 전설 속 장소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아름다움과 짐 사이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우루는 여전히 묘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펼쳐진 산호초는 태평양의 햇살 아래 반짝이며 이 섬이 한때 어떤 곳이었는지를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내륙의 거의 유일한 담수지인 부하다 서코는 황폐해진 섬 중심부 속에서 드물게 살아있는 자연 공간입니다. 열대 식물과 다채로운 새들로 둘러싸인 이곳은 생태적, 문화적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듯합니다. 공동체의 유대는 여전히 깊고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섬을 찾은 이들에게는 놀라울 만큼 따뜻하고 후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우루는 우리에게 강인함, 적응력, 그리고 번영과 보존 사이의 섬세한 균형에 대해 강렬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여러분은 나우루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통찰력 있는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호기심을 간직하고 계속 탐험하세요.